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현행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요, 지금 이화영의 지금 회유, 의혹, 이 술자리 파티. 지금 여권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영 이 술자리 파티에 의한 이 회유, 이거는 뭐냐? 이화영이가 말이죠, 이재명한테 대북 송금하는 것을 전부 다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알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과 이화영은 공범관계에 있고, 그 이화영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재판은 중지가 됐어요. 추가 기일 지정.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화영이가 나만 그러면 옥살이 하는 거냐? 왜냐면요, 이재명이가 측근이라고 하면 이화영과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 아예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은요, 지금 이제 풀려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 있고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보나마나 뻔하죠. 무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부가 정말 독립적인 재판을 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영향을 받느냐, 이게 김용 재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전부 법원이 넘어지고 있다, 들어눕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선거법 사건에 관해서도 이미 유죄 판결을 1, 2심에서 전부 받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말이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증거로서 있던 녹취록, 이것이 위법 수집한 증거다. 본래 이제 위법 수집한 증거는 지금 무죄로 인용이 안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뭐 무죄다라고 했지만 그동안에는 그게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법부가 지금 전부 다 들어눕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용 재판도 결국은 무죄로 갈 가능성도 크고, 근데 이제 이화영 재판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화영 재판의 경우에는 전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과 함께 공범관계인 요 사건은 지금 이제 이 뭡니까? 이화영이가 대법원까지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재판이 제기되면. 그래서 공소 취소하라, 이런 압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술자리 파티의 진위가 결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미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가 술자리 파티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 판단을 하는 결론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별도로 말이죠, 관련 청문회를 열고 그래서 술자리 파티는 없었다, 이거를 갖다가 진술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판국에 지금 당시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오늘요, 채널 A에 출연을 해서 절대로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실된 양심선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본인의 양심을 걸고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채널 A에서 지금 A를 통해서 밝힌 박상용 검사의 주장문,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이 정성호 장관이 그거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발표한 것은 이거는 이제 허위사실, 이거다. 그래서 이러한 박상용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직권남용, 그리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서울경찰청에 오늘 전격적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술파티 의혹이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특활비, 그리고 업무 추진비, 요게요, 지금 강원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우리 이제 시민이 그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이거 공표할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공표? 업무 추진비는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이건 공표가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봐도 모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특활비입니다. 특활비, 내가 김정은 형 만날 때 쓰는 게 특활비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공개하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의 특활비하고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시민의 발언에 대한 이재명의 답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활비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CIA의 한국말로 그 사이트, 신고 사이트가 개설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CIA 요 지금 아예 뭡니까? 그 한글로 신고할 수 있는 한글 신고 사이트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반미주의자들, 우리 이제 국내 좌파들이죠.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지금 이 내용의 신고 사이트와 행정명령이 나왔다.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이 좌파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여권에서는요,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딱 기정사실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강하게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 이제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정성호 장관에 대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술자리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검경으로부터 다시 조사하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론을 내린 거,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정성호 장관이 이거는 이 술파티 의혹은 사실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감찰 지시를 내린 바 있어요. 예, 감찰 지시를 내리니까 지난 17일 날 이 감찰 지시를 내려서 교정본부에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해서 실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실태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023년도 5월 17일 날 수원지검 1315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그리고 박용철 이런 그 쌍방울 지금 높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하고 외부 반입 음식을 먹고 저녁 식사를 했다 이거죠. 이때 김성태가 종이컵에다가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무슨 소리냐?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파티니 회의 주장인이 이런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밝혀왔고요. 이후에 수원지검이 교도관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경찰이 수개월에 걸친 수사,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 이게 이제 박상용 부부장 검사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말이죠. 이 서민의가 정성호 장관을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의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 이후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특별 점검을 통해서 기존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제 이게 말하자면 직권남용이고 지금 명예훼손이고 업무방해 혐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오늘요 채널 A에 출석을 해서 요게 사실이 아니다. 요거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상용 검사의 이 주장문 내용을요 전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철저하게 지금 박상용 검사가 얘기한 대로 일관성 있게 박상용 부부장 검사는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권에서는 무슨 소리냐? 술 파티가 있었던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전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박상용 검사. 지금은 법무연수원 교수신 거죠? 수사를 안 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 연구랑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알아보죠. 예. 법무부가 최근에 예, 딱 날짜를 찍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에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할 때 연어회와 소주가 들어간 정황이 나왔다. 예.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건 맞는 거. 예, 수사 필요상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변호인도 같이 동석했었고요. 예. 그날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네, 연어회와 소주는 안 들어갔습니까?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 계속 동석을 하고 있었고요. 예. 제가 몰래 그 짧은 시간 동안 예. 연호를 준다든지 예. 술을 준다든지 그걸 몰래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장소까지 얘기를 해요. 창고라는 곳에서 진술을 바쳤다. 창고라는 예. 창고가 진짜 창고는 아니겠죠. 네, 네. 예, 그런 곳이 있어요. 창고라는 곳이 왜 지금 네. 창고라고 부르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 검사실 맞은편에 빈 검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거기가 검사실이 좁기 때문에 예. 저희가 대기실로 사용을 했었고요. 예.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피해자들이 대기하거나 또는 수용자들이 대기할 경우에는 교도관들이 모두 동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그럼 안에서 그날 그 창고라는 곳은 아예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의 검사실 내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장소에 뭐 가서 뭔가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날짜가 좀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그죠? 네. 5월 17일 말고 그럼 예. 다른 날에는 혹시 뭐 음식 제공이든 뭐 연어회 이런 게 들어간 건 있어요? 지금 그게 1년 반이 된 논란입니다. 예. 그동안 날짜도 수없이 바뀌었는데요. 예. 계속해서 이런 식의 논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꼴대가 바뀌듯이 또 다른 날짜가 지속되고 또 반박을 하면 또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루어졌는데 예. 당연히 뭐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먹을 거를 줘서 예. 그걸로 회유해서 어떤 지수를 받는다. 그런 식의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줘서 어떤 것이 그 진술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아니 그런데 법무부는 예.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교도관 1명과 재소자 2명의 진술이 새로 나왔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자체 감찰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었는데 법무부는 상황이 바뀌었다. 네.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소자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들은 것. 예. 그것은 전문의 재전문의 진술로 사실 신빙성이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것까지 동원돼야 되는지 참 의문이긴 한데요. 예. 그 다음에 교도관께서 말씀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고 예. 지금 증거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예. 저는 곧 그 실체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이 뭐 하루 이틀 된 논란은 아니니까 예. 처음에 문제 불거졌을 때 교도관을 다 전수사를 했었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새로운 교도관 1명이 진술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그 내용을 지금 법무부가 제대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진술이 지금 한 1년 반 동안 예. 전수조사가 있었고 경찰 수사가 있었고 예. 재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이번에 무슨 다른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내 생각에는 그 실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 금방 또 실체가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연어회와 소주가 들어갔냐는 뭐 좀 부차적인 거고 네, 핵심은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를 했느냐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논리는 이렇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네네. 검사, 네. 그 박 검사 있게 네, 네. 시죠. 박 검사가 짜고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고 네. 그래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회유 진술을 받아낸 거다. 이게 지금 여당의 주장 논리인 것 같아요. 네. 회유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네, 그게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진술 자체를 보면 그게 허위 진술, 허위 자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진술을 제가 여기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예.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희가 묻지 않은 내용, 예. 저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진술 자체는 당연히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 대북 송금 사건의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예.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입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회유를 할 그럴 필요성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화영 지사는 국회의원 지내고 경기 부지사 지낸 거물 정치인입니다. 예. 제가 그때 평검사였는데요. 예. 제가 회유를 한다고 회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유나 뭐 협박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진술했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다 지금 박 검사 말이 맞다면 그럼 법무부는 감찰을 왜 지시했다고 보세요? 여당은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뭐 1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제가 탄핵 발의도 됐고 이 사건 말고 뭐 다른 또 무고한 사건으로 휘말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휘말리고 이번에 발표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것이 또 재판에 또 활용이 됐거든요. 이익이 돼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대통령 재판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송금 재판을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제 감찰을 또 받으시게 됐습니다. 네. 법무부가 지금 지시를 내렸고 네. TF팀까지 이제 대검도 꾸렸다고 하는데 감찰하면 어떻게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당연히 공직자로서 예. 충실히 응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응하는데 예.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대북 송금 재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에 차라리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판을 오히려 나가면 응하시겠다. 예, 제가 증인으로서 이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박 검사 나와주셨습니다. 자, 채널A는 회유 전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직접, 이 박상용 부장검사의 육성을 직접 보여드린 이유는, 감찰을 지시한 이 법-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법무부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육성, 이거 일종의 정말 진실된 양심선언이죠. 우리가 흔히 무슨 고발할 때 양심선언을 쓰는데, 이거는 진짜 양심선언이에요, 이게. 꼭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이거 거짓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대통령의 특활비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께 말이죠. 요 특활비와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강원도 지금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또 지금 이제 SNS 커뮤니티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얼마나 되고 어디는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원주시 시발관리공단에서 시장과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때문에 엄청 문제입니다. 솔직히 정말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 액수와 사용 내역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저도 이제 업무 추진비가 뭔지도 알고 특활비가 뭔지도 아는데, 자, 업무 추진비를 이재명인가 내가 쓰는 건 나는 모른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건데 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특활비는 김정은과 관련해서도 내가 쓰는 건데 그걸 일일이 내가 다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요, 그동안에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는 뭐 특활비하고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다 공개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특히 특활비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는 비용. 그래서 이게 특활비가 조금은 쓰는데 융통성이 있고 또 영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일반 예산과 그 은직성, 보안성, 사업에 이런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칙적으로 본다면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 이거는 있죠. 이건 업무 추진비로 쓰는 예산이다. 이거는 이제 보고를 받을 때, 관련 예산 보고받을 때 이건 업무 추진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정상이고 또 얘기를 안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이거를 집행하느냐 묻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자, 근데 이제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나도 모른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공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는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밑에 이 보좌진들이 답변 자료를 미리 써줬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나도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내가 쓴 업무 추진비는 전부 이 절차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공개가 된다. 우리가 업무 추진비 공개되는 거 자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내가 이 업무 추진비를 쓰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조금 이 이 관련 내용을 잘 설명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활비도 김정은 관련 예산은 내가 다 어떻게 다 공표하겠느냐. 이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얘기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 예산 문제, 이 과거에도요, 문재인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 특히 문재인 때는요, 이 특활비를 가지고 김정숙의 옷을 샀다, 또 장신구를 샀다. 그래서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적으로 이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가 말이죠.
많은 논란이 대상이 됐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특활비라든가 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 국민에게 밝혔던 공약사항,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항상 그러잖아요.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꼭 집행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되는 게 좋겠지만은 본인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그 공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틀리면 고친다고 해서 이게 고치면 우선 이제 국민들이 좀 싫어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그건 좀 당당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 그래서 이런 공약사항은 그러니까 시행돼서는 안 되는 공약은 시행하지 않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그리고 우리 국민과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이 특활비와 이 업무 추진비 그동안에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게 기존의 행정 관련 절차와 규정에 또 위배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감없이 현실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공지해서 이해를 구하고 지금 이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왜냐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그때 이 특활비 청와대 이런 그 특활비 예산 싹 다 무슨 뭐 수사 관련 예산들 한 푼도 안 줬잖아요. 검찰 예산, 경찰 예산, 감사원 예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특활비 예산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오니까 당시에 정부가 요청한 거 그대로 전액 전부 원복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CIA 사이트가 지금 한국어 신고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글 사이트가 개설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일부 유튜브들이요 이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서요 신고 보상까지 지급하는 사이트가 개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내에서도 이 좌파 진영 그리고 반미 세력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우파들은요 이런 그 신고 운동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서 신고 사이트가 한국으로 생겼고 신고 대상에 따라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은 누구냐? 반미 친중 인사들, 종북 세력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탄핵 찬성 세력들, 사법 카르텔, 민주당 의원, 좌파 매체 기자, 언론 노조들이 신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2030 세대들이 지금 완전히 우리 이제 우파 진영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하고 우리 우파 시민 단체가 요 좌파 언론이라든가 교수, 정치인, 연예인을 CIA에 신고해서 미국 입국을 차단한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신고 열풍이 벌떼처럼 확산 중에 있다. 그리고 미국 내 적대의장을 신고하면은 보상도 또 가능하고 이 적대의장들은 입국 제한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 인사들이 지금 입국 제한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좌파 목사 그리고 언론인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지금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CIA 한글 신고 사이트의 실체를 보면 사실상이요. Rewards for Justice라고요.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이런 공식 테러 범죄 신고 페이지에 한국어 안내가 있는 수준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한글 전용 보상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하고 실제하고는 사실상 조금은 지금 괴리가 있다.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말이죠. 이미 지난번 탄핵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 또 문화 예술인들 가운데서는 좌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우파 진영에서 이런 사람들을 신고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신고를 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 입국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제한을 받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내용까지는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 신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